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 몽골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간섭을 하고 또 그 몽골의 힘을 등에 업고 나대는 놈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나대는 놈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몽골의 아부하는, 그러니까 세 글자로 치면은 친원파 세력입니다.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도 일본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놈들을 우리가 친일파 이렇게 보통 불렀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몽골이 너무 세니까 친원파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친원파 세력을 뭐라고 불렀냐면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의 지배층이 첫 번째는 호족이었다가, 그 다음에 몽골귀족이었다가,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이었잖아. 무신들이 이제 지배층이 있었지.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권문세족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환관, 공녀, 또는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몽골어에 굉장히 유능한 통역관들 있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애들, 몽골어 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는 엄청난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역관들도 하다못해 권문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었던 문벌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음서제, 공음전,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욕망의 브레이크가 없어. 그래서 문벌귀족들은 그래도 나라 눈치를 보고 어떤 합법적인 선 내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뭐 음서제라든지 공음전이라든지 원래 있는 제도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땅을 자기 위세로 어떻게 하냐면 싹 다 뺏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민재 돈 없어. 그러니까 권문세족 애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아유 너무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좀만 돈 좀 빌려주십시오, 막 이래. 그리고 얼마가 필요하냐? 한 1,000,000원만. 알겠다. 편히 써라. 딱 줘. 그런 다음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뺏는 거야 이제. 딸 자식 노예로 삼고요. 민재 딸 자식 노예로 삼아버리고요. 토지 다 뺏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 전국에, 자, 중요합니다, 대농장. 영어로는 빅팜. 빅팜을 만든다는 거, 빅팜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농장이라고 하는데, 전국 각지의 농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백성들의 땅도 빼앗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 고려 말에 이들의 농장은 산천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려사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역. 그렇지. 산천을 경계로 한다라는 거는 강과 산이 그들의 그 땅의 경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개의 동, 뭐 한 개의 구, 뭐 심하면 한 개의 시, 전부 어떤 한 명의 일정의 그 권문세족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지.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다 못해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백성들한테 토지를 다 뺏어가가지고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그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된다? 망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하고, 이들은 몽골의 아부하는 친원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이 사람, 오잇, 공민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공민왕, 고려 왕족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시기 때 충자 붙었던 임금님들은 대부분 다 왕자 시절이나 이럴 때 어디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느냐? 원나라에 가가지고 인질 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왕자 생활 때 몽골 왕실에서, 그죠? 키워지게 되면 당연히 몽골 왕실이 뭐라고 했어?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무슨 뭐라고 그러죠?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가스라이팅이 엄청 들어가거든. 맞아. 가스라이팅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재가 이제 몽골 고려 왕족이야. 다 왕이 될 놈이야. 그러면 이제 황실에서 뭐라 그러겠어? 얘야, 민재야, 넌 나중에 고려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말이야, 어디에 충성해야 되겠니? 대답 안 하네.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감이나. 너는 나중에 왕이 되면, 고려의 왕이 되면 어디에 충성해야 하겠니?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몽골 왕족 중에 공민왕이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 뭐냐면 이제
빠이엔 띠무르거든요. 몽고식 이름이야. 몽고식 이름인데 빠이엔 띠무르. 엄청 똑똑했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몽골 황실이 얘를 밀고 있었어. 얘를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스라이팅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엄청 귀엽게 얘기를 잘했어. 저는 나중에 왕이 되면 꼭 몽골에 충성할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우리 귀여운 빠이엔 띠무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컸다? 그래서 왕이 될 때 누구를 붙여줬냐면 몽골 황실에 있는 황제의 딸하고 또 붙여줬어. 그래갖고 이 지금 공민왕의 아내가 노국 대장공주라고 하는 몽골 황제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제 딸도 붙여놓고, 그죠? 너는 나의 사위니까 앞으로 몽골에 충성해라! 알겠습니다! 넵!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국 대장공주하고 손잡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려로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고려로 돌아오자마자, 그 있잖아,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그 마지막에 이제 장면에 범인이 아닌 줄 알았던 이렇게 절름발이가 있거든, 절름발이. 이렇게 절름발이. 그 절름발이가 범인이거든. 이거 얘기를 해버렸네.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반전 영화가 있어요. 야, 그거 벌써 한 몇십 년 전 영화야. 한 30, 40년 전 영화야. 그 뭐 반전도 아니야, 이제. 그 몸에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 범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범인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장애인 차별하지 마! 뭐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야.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는단 말이야. 이렇게 절름절름 하거든?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절름절름 하다가, 발만 보여줘요, 발만. 절름절름 하다가, 걸어가요. 정상적으로 걸어가.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절름발이가 진짜 범인이었던 거야. 근데 영화에서는, 야, 장애인 차별하지 마! 그러면서, 왜 절름발이가 범인이야? 나 장애인 차별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 풀려나가죠. 경찰서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걷다가,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하면 뚜벅뚜벅 걸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야? 공민왕도 마찬가지야. 저는 몽골에 충성할 거예요! 막 이질을 해가지고, 그래, 고려로 가거라. 이러고 가는데, 딱 가자마자, 몽골에 옷 있죠? 그 옷 어떻게 한다? 이야! 촤! 모자이크, 이렇게. 나는 앞으로 몽골의 복장인 호복을 입지 않겠다. 어디에 전통 의상을 입겠다? 고려의 전통 의상을 입겠다. 호복을 폐지하고 변발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공민왕은 애초에 몽골에 충성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붙여놨었던 노국대장공주. 보통 여자였으면 어떻게 하겠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배신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노국대장공주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저는 몽골의 공주이기에 앞서서 지아비의 아내다. 나는 우리 공민왕, 나의 남편이 하는 일에 토 안 달겠다. 오히려 나는 남편을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조국을 배신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가 이제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반원 개혁 정책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에 대항하고 고려를 몽골이 지배하기 이전의 나라로 되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해. 나는 끝까지 남편 쫓아갈 거다. 둘이 사이가 진짜 좋았었어요. 왕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 이런 식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마탱이가 가버리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건 좀 이따가. 그 제일 먼저 뭐냐? 몽골식 호복, 변발 싹 다 금지해버립니다. 신하가 당신은 고려의 임금이니까 이제 호복 같은 거 입지 마세요. 그러니까 컬 이러면서 바로 벗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를 제거하느냐? 아까 얘기했었죠.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데 기철이 뭐냐? 우리 앞에서 내가 얘기했었잖아. 공료로 끌려간 사람 중에 몽골 그 황제의 그 황녀가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냐? 그게 기황후예요. 근데 그 기황후의 오빠가 누구냐면은 기철이야, 기철이. 그러니까 내 지금 누이가 그죠? 몽골 지금 황제의 지금 황녀야. 그럼 이제 어깨 어떻게 되겠어요? 뽕 들어가죠? 그래 들어와서 이제 행패 부리는 거예요. 고려 와가지고 우리 누이가 누군지 알아? 너 나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행패 부리는 거. 그래 이제 왕권도 능멸하고 막 이러니까 한 번에 어떻게 하냐면 기철 세력하고 그 다음에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들을 날려버립니다. 기철 세력 축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제 복구하죠. 뭘로 환원한다? 이성육부제로 다시 환원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가지고 뭘로 변했다고? 첨이
민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까 그거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이러고 있죠. 안 해도 돼. 근데 이성육부로대로 다시 환원했다고. 그리고 뭐도 폐지한다?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것도 폐지합니다. 선생님. 아까 정동행성 아니었어요? 뒤에 이문소 이건 뭡니까? 자, 정동행성이 큰 관부예요. 그 관부에 붙어 있는 새끼부야, 새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지. 우리 전체 군대를 관리하는 게 뭐예요, 군대? 무슨 부예요? 국방부죠. 그 국방부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군대 가기 전에 민재가 이제 20살 되면은 이제 20살 됐어. 근데 대학 못 갔다, 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집에서 백수로 있는데 이제 재수생인데 아파트 편지함에 딱 보니까 킹 받는 편지가 하나 도착해 있어. 호랑이가 강한 육군 들들들들 뭐 받으러 와라? 신검 신체적 검사 받으러 와라 이거 오거든. 그거 진짜 남자 찡해. 내가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를 그걸 느꼈어. 킹 받는 호랑이 강한 육군. 그래가지고 신검 받으러 가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신검을 딱 받으면은 뭐 4급, 3급, 현역 걸리면 군대 가는구나 막 이래. 그래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국방부에서 담당하지 않아요. 신검이라든지 이런 실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있어. 그렇지. 병무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동행성에 붙어 있는 그 처리 기관인데 정동행성 이문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었냐면 여기가 핵심 기구야. 몽골하고 그러니까 원나라하고 일어나는 각종 외교적 분쟁 같은 거 있잖아. 외교적 분쟁. 고려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원나라하고 무슨 외교적 분쟁이 생겼어. 막 몽골이 뭘 요구를 했는데 고려가 그걸 잘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 그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임마 너 일처리 똑바로 못해. 몽골이 와가지고 막 간섭하는 그 정동행성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구 이름이 뭐였다? 정동행성 이문소였거든.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정동행성의 핵심 그 권한이 어떻게 됐다? 폐지됐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간섭 이제 안 한다고.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시기부터 인사권을, 왕이 인사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막 인사권을 다루고 있었던 뭐를 폐지한다? 정방. 이때 비로소 폐지됩니다. 정방 누가 만들었어요? 최후. 그렇죠. 정방 폐지돼가지고 인사권을 이제 왕이 이제 휘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성총관부를 이때 수복하게 됩니다. 아하, 이거 아까 빼앗겼던 또 있죠? 동령부, 쌍성총관부, 탐나총관부, 요 셋 중에서 나머지는 그 이전에 반납이 다 됐었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원나라가 반납을 시켜줬는데 쌍성총관부만 유독 이 지역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이 쌍성총관부를 수복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은 그 함흥 지역에 있었던 군사들, 그 토착 군사들 있죠. 그러니까 약간 호족 같은 애들. 그 토착 군사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토착 군사를 지휘하던 사람이 있어요. 함흥 지역에. 날리던 군사 집단의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야. 함흥 지역에. 그 함흥 지역에 있었던 군사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춘. 그 이자춘이 여기에 있는 공민왕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야, 너 고려로 와. 몽골 애들한테 이제 몽골이 이제 갔어. 마탱이 갔어. 너 나한테 충성하면은 내 그 지역에서 너 지배권 인정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공민왕이 이자춘 똥꼬 이렇게 탁탁탁 건든 다음에 이자춘이 생각을 했지. 아, 몽골이 지금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고려로 지금 들어가면은 내가 거기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춘 씨가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나는 여기에 이제 배팅하기로 했다. 아버님, 어떻게 배팅하기로 했습니까? 고려로 간다. 그럼 저희가 몽골을 배신하는 겁니까? 몽골 이제 아니다. 몽골 이제 망해간다. 저쪽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 한족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거기에서 이제 뭐 모두 일어난다. 막 홍건적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몽골 이제 마탱이 갔다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공민왕과 조우해가지고 이자춘이 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시골 촌놈이었던 이자춘이 화려하게 이때 고려 정계에 데뷔를 하는데 그 이자춘의 젊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성계예요. 그러니까 이자춘과 이성계가 고려 정계에 데뷔하는데 이 쌍성총관부 수복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때 이성계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인가 그랬었을 거야. 네, 굉장히 젊죠. 네. 20대 초반 맞나? 자, 이성계 정계 이때 데뷔를 합니다. 쌍성총관부 수복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을 실시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시읒, 별표 크게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시켜가지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몽골 세력들을 몰아내는 거는 이렇게 무력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친원파 세력들이 고려 정부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이 친원파 세력들을 어떻게 약화시킬 거냐? 이게 반원 정책의 핵심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친원파 세력들을 뭐라고 불렀었지? 권문세족이라고 아까 불렀었죠. 이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에게 아까 보셨겠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또 돈 못 갚는다고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문세족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권문세족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고려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상성총관부 수복하고 여기는 호복 이제 벗어 던지고 관제 복구하고 정동성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몽골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거지만 그 몽골에게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있었던 권문세족 이들을 제거하는 거는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중요해. 신돈이라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이 신돈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님인데 여기에 있는 이 공민왕이 이때 굉장히 큰 일을 겪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일을 이때 겪었었냐면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가 죽어요. 이때 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했었거든.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막 건실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돼요. 너무 이때 슬퍼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시키느냐? 신돈을 불러요. 신돈을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아내가 죽은 슬픔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 하지만 고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권문세족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신돈, 내가 믿는 승려여 맡아가지고 권문세족들을 조금 약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야.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권문세족들이? 그래서 신돈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 없다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 내가 만약에 이런 개혁 정책들을 실시해서 권문세족들을 없애려고 하면 권문세족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때 와서 저를 예를 들어서 막 나쁜 사람이라고 막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이 자신이 있다. 신도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진짜 자신 있냐? 날 끝까지 믿어주실 수 있겠느냐? 믿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정말 날 믿어주실 수 있겠냐? 끝까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신돈이 어떻게 하냐면 총대 메고 권문세족들한테 칼을 대거든요. 그때 설치한 기구 이름이 뭐냐면은 전민변정도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전이 뭘까요? 땅, 민, 백성민. 그러니까 백성들의 땅, 그 다음에 백성들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된 거는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한테 이제 포고문을 걸지.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이 있다면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리고 권문세족들이 돈 이거 안 갚았다고 너희들의 자식들을 노비로 삼거나 아니면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 얘기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싹 다 풀어주고 토지도 싹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세!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되려는 것보다 이거 권문세족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권문세족들이 이제 어떻게 저 가만히 둘 겁니까 저걸? 저 땡중 저거 가만히 둘 거예요? 어떡하지? 빨리 가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공민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폐하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겠죠.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권문세족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신돈을 공격하는 거야. 어떻게 공격하는 거냐? 신돈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신돈이 지금 백성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왕이 될 수도 있다. 고려를 뒤엎을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을 막 싹 돌리는 거야. 시내에다가.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뭐 합니까? 디스하는 거죠. 요새는 말입니다. 고려 땅에서 신돈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하! 이러면서.
신도는 그런 야망이 있는 놈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공민왕이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 물러가라. 이랬는데 믿어주기로 했잖아. 근데 계속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내도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했거든요. 공민왕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혹시 신돈이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헷가닥 해가지고 신돈을 잡아다가 죽여요. 신돈을 죽여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전민변정도금을 통한 권문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이 과정이 결국 어떻게 되버리냐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권문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지 못했다는 거는 고려가 이제 점점 망해간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개혁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야, 이 부분이. 만약에 전민변정도감의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고려가 아마 한 몇백 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뒤에 더 이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서 공민왕이라고 하는 영특한 임금이 아내의 죽음 때문에 인생을 아예 놔버리는 그 순간에 고려가 이미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이 개혁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면 아마 고려는 정말 오래 갔었을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이응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게 뭐냐면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책인데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몽골식 호복 및 변발을 어떻게 한다? 전부 금지시키고 벗어버리고 기왕후에 그 등을 얻고 위세를 얻고 있던 기철 일당들을 어떻게 한다? 숙청하고 그 다음에 관제 다시 뭘로 복구하고 이성육부로 복구하고 우리나라 간섭하고 있었던 뭐를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정방을 어떻게 한다? 폐지시키고 이자춘과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어디를 수복한다? 쌍송종간부를 수복하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신돈을 시켜가지고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죠. 뭘 설치해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었지만 이때 끝까지 신돈을 믿어주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실패하고 만다. 공민왕은 그러면은 이렇게 살다가 또 어떻게 됐을까? 죽었는데 참 인생이 참 그래. 이렇게 똑똑했던 공민왕이었는데 공민왕이 이제 말렵에 뭐에 이제 탐닉하냐면 이게 제일 문제야 인생에서. 예, 술에 탐닉합니다. 맨날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는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할 뭔가 약간 용기가 없었나 봐. 내 마지막 사랑은 노국대장공주였나 봐. 그래서 그 뒤에는 뭐에 빠지냐면은 그 동성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잖아. 예. 뭐 지금 이 시기 때 와서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 남자들을 예쁘게 치장시켜가지고 약간 이제 화랑처럼 술도 마시고 그들의 이제 막 뭐 쇼도 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 자기가 굉장히 아꼈던 그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신하가 있어요. 그 집단을 그 자제위라고 불렀는데 자제위라고 불렀는데 이 자제위에 소속되어 있었던 되게 미남이 있어. 이름이 뭐 동윤이었던가 하여튼 그런데 그 애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 취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실언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술을 먹다가 걔가 막 공민왕한테 이렇게 술을 쏟았는가 그랬어. 술 취해가지고. 그래갖고 옷자락이 다 젖었단 말이야 왕이. 그래갖고 야 너 쇼 임금님 옷에다가 이렇게 술에 젖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고 농담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사형이야 사형. 너 내가 내일 죽일 거야. 이 새끼 이거 이러면서 하고 자는데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라는 말이 농담으로 안 들렸던 거야 걔가. 순간적으로 걔도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 내일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죽을 바야 너를 죽이겠다 이러면서 공민왕을 죽였어요. 공민왕을 시해합니다. 그 술 취해가 죽었어 공민왕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네. 그래가지고 고려의 마지막 개혁 정책의 별이었던 공민왕이 이렇게 어이없이 죽음으로써 고려는 이제 점점 망해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쉴 거예요. 고려가 망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권문세족들이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 첫 번째가 신흥무인 세력. 두 번째가 신진 4대부. 그래서 이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 4대부라고 지금 뭔지 몰라 민재야. 이
이 두 개의 세력이 결합하면서 나중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뭐가 세워진다? 조선이 세워진다. 그럼 요 뒷내용은 어렵다, 쉽다? 엄청 쉽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제가 한 20분 동안 이제 요거를 할 건데 엄청 쉽거든요. 엄청 내용도 재밌어요. 그래서 잠깐 한 번 더 쉬었다가 그거에 마무리 짓고 정리 한번 해드리고 검사하겠습니다.